길거리에 다니는 하얀색 아이가 타고 있어요. 카니발 보시면 엄청 잘 나가죠. 카니발 절대 느린 차 아닙니다. 가격표 번역기 차파고입니다. 오늘 번역해드릴 가격표는 기아의 2020년형 더 뉴 카니발 2.2 디젤 9인승입니다. 2부에서는 차파고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최대한 저렴하게 사고 싶다 싶으신 분은 럭셔리의 8인치 유브 내비게이션 풀 오토 에어컨 버튼식 파워 슬라이딩 도어 추가하셔가지고 3,345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사도 프레스티지 3,490만원보다 145만원이나 쌉니다. 물론 프레스티지에 비해 몇 가지 옵션이 빠지긴 했지만 필수적인 옵션은 아니라고 봐요. 정말 아쉽다고 생각되는 건 2, 3열 수동 썬커튼 정도? 나머지는 차량 운행하는데 크게 필요한 옵션들은 아니니까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내비게이션을 넣는 이유는 내비도 내비지만 오토 에어컨 때문인데요. 카니발에서의 오토 에어컨의 중요성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가족과 함께 타는 다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공조기 조절을 운전자가 일일이 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오토 에어컨이 있다면 간단하게 온도 조절할 수 있으니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달아야겠죠. 버튼식 슬라이딩 도어 역시 안전을 위해 다는 옵션입니다. 이게 없는 차를 탈 땐 굳이 필요한가 했는데 이거 없는 카니발이나 스타렉스는 아이들에겐 정말 위험하겠더라고요. 괜히 수동 슬라이딩 도어 달았다가 아이들이 문에 손을 다친다고 생각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소름 돋죠. 1번 조합이 2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긴 하지만 무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승석 2열 통풍 시트 없는데요. 근데 뭐 아이들이 통풍 시트 좋은 줄 아나요? 있으면 좋은 통풍 시트긴 하지만 활용도가 많지 않을 것 같다면 굳이 없어도 됩니다. 운전석 전동 시트 없는데요. 근데 뭐 아빠 혼자서 운전을 하는 상황이라면 운전석 전동 시트 필요 없죠. 운전석 시트는 한번 세팅해 놓으면 건들 일이 없으니까요. 2열, 3열 수동선 커튼 없습니다. 근데 뭐 이것도 2열, 3열에 틴팅을 진하게 하면 그것만으로도 햇빛은 어느 정도 해결됩니다. 그래도 부족하다 싶으면 자석식 커튼을 사서 달면 되는데요. 그거 10,000원도 안 합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없습니다. 근데 뭐 오토홀더가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굳이 없다고 해서 시내 운전하는데 크게 지장 생기는 건 아니죠. 우리가 뭐 언제 오토홀더 없이 운전 못했나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적당히 패밀리카답게 타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프레스티지의 8인치 유브 내비게이션 스마트 테일게이트 추가하셔가지고 3,625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번 조합 대비 280만원 올랐습니다. 가격이 280만원이나 오르긴 했지만 그렇다 해도 카니발을 사려면 최소 2번 조합 이상은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특히 2020년형의 프레스티지 경우 작년과 가격이 같은데도 조수석과 뒷좌석에 통풍 시트 추가됩니다. 그리고 좀 놀라운 부분이 바로 오토홀더가 되는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가 기본 적용되었다는 건데요. 원래 기아가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를 굳이 드라이브 와이즈와 묶어서 파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노블레스에 있던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를 프레스티지까지 내렸죠. 그래서 굳이 오토홀더를 위해서 드라이브 와이즈를 사지 않아도 됩니다. 8인치 내비와 풀 오토 에어컨을 넣어야 하는 이유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오토 에어컨의 편의성과 유보 내비게이션의 활용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제가 원래 전동식 트렁크를 잘 추천 안 하는데 카니발의 경우 40만원짜리 스마트 테일게이트는 꼭 넣으세요. 카니발의 특성상 생각보다 가족끼리 차량을 타는 경우가 많고 특히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는 분들은 보통 세단이나 SUV에 비해 트렁크를 열고 닫을 일이 매우 많습니다. 자주 열고 닫는 트렁크라면 당연히 전동식 트렁크가 사용하기 편하겠죠. 거기에 카니발의 트렁크 높이가 일반 SUV와는 다르게 좀 더 높기 때문에 꼭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 나중에 아쉬워서 따로 싸제로 장착할까? 하고 알아보면 시공비가 최소 50만원 이상입니다. 2번 조합이 3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긴 하지만 무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풀 LED 헤드램프 없는데요. 헤드램프 LED로 되면 이쁘고 좋긴 하죠. 근데 뭐 밖에서만 보이는 헤드램프가 실제 운전자에게 중요하긴 한가요? 일반 프로젝션 헤드램프도 밤에 운전하기엔 전혀 문제 없습니다. LED 포그램프 없습니다. LED 포그램프 이쁘죠. 근데 뭐 카니발 이쁘다고 사람들이 알아주나요? 이거 운전자만 신경 쓰이지 남들은 뭔지도 모릅니다. 기능상으로 보면 오히려 전구 타입의 노란 안개등이 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없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좋죠. 이거 정말 제가 좋아하는 옵션입니다. 하지만 카니발의 경우 일단 유압식 스티어링이기 때문에 고속도로 주행 보조 중 차로 유지 보조가 안 됩니다. 차량 간의 거리만 조절하고 차로 유지 보조가 안 돼요. 반쪽짜리 기능인 셈이죠. 그래서 장거리 운행이 많지 않다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굳이 넣을 필요 없습니다. 후측방 충돌 경고 없습니다. 카니발같이 큰 차는 아무래도 사각지대가 신경 쓰이긴 하죠. 그렇다고 해서 굳이 120만원짜리 드라이브 와이즈를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사이드 미러에
보조고를 달아줘도 충분합니다. 풀옵션에 가까운 차는 없을까 싶으신 분은 프레스티지의 드라이브 와이즈, 8인치 유보 내비게이션, LED 헤드램프, 스마트 테일게이트 넣으셔가지고 3,805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조합 대비 180만원 올랐습니다. 일단 조합 설명 전에 노블레스 스페셜 조합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노블레스 스페셜 조합은 노블레스 스페셜에 드라이브 와이즈 추가하셔가지고 4,010만원인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3번 조합보다 205만원 비쌉니다. 그럼 이 205만원이 왜 비싼가 알아봐야겠죠.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인조 가죽 시트가 천연 가죽 시트로 바뀐다는 겁니다. 오케이, 뭐 거기까진 노블레스 스페셜이 좀 좋아 보이긴 하네요. 운전자세 메모리 시스템? 이것도 부부가 운전하는 차라면 좀 탐나는 조합이긴 합니다. 운전석 이지 액세스? 이것도 차에 탈 때 좀 편하긴 하죠. 근데 이게 답니다. 물론 후진 연동 자동 하향 아웃사이드 미러나 휴대폰 무선 충전, 220V 인버터도 있긴 한데 이런 거 있어도 쓰지도 않아요. 특히 220V 인버터는 정말 안 쓰는 게 180W까지밖에 전류가 안 나오기 때문에 물 끓이기는커녕 온열장판 하나도 제대로 못 틉니다. 그냥 노트북 충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요즘 노트북들 다 USB-C 타입으로 충전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220V 인버터 필요 없죠. 하여튼 좀 크다 싶은 게 가죽 시트, 메모리 시스템, 이지 액세스 정도입니다. 굳이 이거 아깝다고 205만원 더 투자할 필요 있나 싶어요. 겉으로 봐서는 3번 조합이나 노블레스 스페셜 조합이나 하나도 차이 안 나거든요. 그렇다면 노블레스 스페셜은 도대체 왜 이리 비쌀까요? 바로 프레스티지에선 돈 주고도 넣을 수 없는 서라운드 뷰, 나파 가죽 시트, 크렐 오디오, 7인치 계기판 컬러 LCD를 살 수 있는 등급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결국 남자는 프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의 지갑을 더 털기 위한 등급이란 뜻인데 우리는 그런 거에 속지 말자고요. 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합리적으로 쓸만한 옵션만 넣어서 차 타시면 됩니다. 차라리 그럴 돈으로 205만원 더 아껴서 기름을 더 넣으세요. 205만원이면 최소 2만 킬로는 더 다닐 수 있습니다. 3번 조합의 첫 번째 장점은 바로 드라이브 와이즈로 편안함과 안전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로 고속도로 장시간 운전 시 발이 편안해지고요. 후측방 충돌 경고 장치로 사각지대 안전도 챙기게 됩니다. 또한 LED 헤드램프를 추가해줌으로써 디자인적으로 아쉬웠던 헤드램프와 안개 등을 업그레이드하게 되죠. 물론 3번 조합이 4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긴 합니다. 메모리 시트와 이지 액세스 없는데요.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이 두 가지가 아쉽긴 한데 부부가 운전하는 차가 아니라면 필수는 아닙니다. 크렐 오디오 없는데요. 스피커가 좋으면 좋죠. 근데 비싼 돈 줘가면서 크렐을 달아야 될까요? 특히 카니발 같은 차는 일단 세단처럼 조용히 노래를 들어가며 달리기에는 가죽 구성원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생각보다 조용히 노래를 듣기가 어려운 차예요. 그래서 오디오에 돈 쓰는 거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가죽 구성원 전부가 차에 타서 가만히 음악에 집중하면서 다닐 수 있는 상황인지를요. 7인치 컬러 액정 슈퍼비전 클러스도 없습니다. 계기판 액정이 7인치 컬러면 좋긴 합니다. 그런데 3.5인치 모노 TFT 액정에 비해 더 많은 정보를 보여주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한 10만원 하면 모를까 굳이 비싼 돈 줘가면서 등급을 올릴 정도는 아닙니다. 서라운드 뷰 모니터 없습니다. 카니발 같은 차에 서라운드 뷰 모니터 있으면 좋긴 합니다. 특히 카니발이 워낙 차가 크기 때문에 서라운드 뷰가 있으면 주차할 때 편하긴 합니다. 하지만 또 막상 써보면 저는 후방 카메라만 있어도 충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서라운드 뷰가 사각 없이 잘 세팅이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과 약간 간극이 있거든요. 서라운드 뷰만 믿고 주차하면 오히려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더 뉴 카니발 풀옵션은 얼마일까요? 노블레스 스페셜에 드라이브 와이즈, 프리미엄 팩, 서라운드 뷰 모니터 추가하셔가지고 4,210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번 조합 대비 405만원 올랐습니다. 사실상 프리미엄 팩을 넣으려고 노블레스 스페셜 온 겁니다. 그게 아니면 굳이 울며 겨자 먹기로 노블레스 스페셜을 올 이유가 없어요. 프리미엄 팩이 140만원으로 좀 비싸긴 하지만 옵션 하나하나 따져보면 안 넣을 수가 없습니다. 1열부터 4열까지 의자 9개가 나파가죽 시트로 바뀝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노블레스 스페셜의 원래 옵션인 천연 가죽 시트는 실제로 쓰이긴 할까 싶네요. 어차피 노블레스 스페셜쯤 오면은 거의 다 프리미엄 팩 넣으면서 나파가죽 시트로 바꿀 텐데 말이죠. 시트 가죽만 갈아주고 140만원 받기 미안했는지 스피커 8개에 크렐 오디오로 바꿔줍니다. 계기판도 3.5인치 모노로 재미없었는데 7인치 컬러 액정으로 바뀌면서 웬만한 정보는 전부 LCD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액정의 프레임도 괜찮아서 이거 볼만해요. 서라운드 뷰 모니터는 역시 노블레스 스페셜에 온 이유 중 하나죠. 이게 있으니까 생각보다 좁은 공간에서 주차하는 게 힘들지 않더라고요. 마치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노는 기분이 듭니다. 거기에 이번엔 주차장 진입 가이드 기능도 생겼기 때문에 더 이상 주유소 아저씨들한테 아니 운전도 못하면서 카니발을 왜 끌고 다녀? 이런 쿠살이 안 들어도 됩니다. 한눈에 보는 옵션표입니다. 저렴하게 구매하실 분들은 1번 조합 3,345만원에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1열, 2열 열선 시트에 유보 내비게이션,
옵션, 후방 카메라, 운전석 통풍 시트, 전방 후방 주차 센서 다 있고요. 풀 오토 에어컨에 하이패스 있고 전동 슬라이딩 도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옵션이 좀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280만원 더 주시고 2번 조합 3,625만원에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1열 파워 시트에 동승석 통풍 시트, 2열 통풍 시트,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까지 있습니다. 스마트 테일게이트도 있네요. 나는 안전과 편의가 필요하다 싶으신 분은 여기서 180만원 더 주시고 3단계인 3,805만원에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LED 헤드램프, 후측방 충돌 경고, 차로 이탈 경고, 전방 충돌 방지 보조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안전과 멋을 다 챙긴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풀옵션 사야겠다 싶으신 분은 405만원 더 주시고요. 4,210만원에 4단계를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나파 가죽 시트, 운전석 메모리 시스템, 운전석 이지 액세스, 스피커 8개의 크렐 오디오, 서라운드 뷰 모니터까지 챙기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단계를 추천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2단계와 옵션이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역시 LED 헤드램프로 멋을 챙기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후측방 충돌 경고로 안전을 챙겼기 때문에 패밀리카라면 2번 조합에서 280만원 더 주고 3번 사는 게 맞다고 봅니다. 동급 차량 가격 비교해 보겠습니다. 카니발의 가격은 펠리세이드보다 확실히 싸고요. 산타페보단 조금 비쌉니다. 그런데 산타페는 사실상 5인승 차량이잖아요. 5인 가족 이상이 타고 다닐 차라면 결국 카니발의 눈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그렇게 세팅되어 있어요. 주유비 비교해 보겠습니다. 카니발은 1km 운행하는데 119원이 들고요. 3년 운행 시 358만원 정도의 유류비가 발생합니다. 경유 1,350원 기준입니다. 같은 엔진의 펠리세이드나 산타페에 비해서 기름값이 더 많이 들긴 하지만 3만 킬로에 많아야 50만원 차이니까 무시 가능한 수준이긴 하죠. 마지막으로 성능 비교해 보겠습니다. 엔진이 다 똑같은 엔진이지만 카니발이 차가 무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세대 중에서는 가장 느린 편에 속하긴 합니다. 그래도 길거리에 다니는 하얀색 아이가 타고 있어요. 카니발 보시면 엄청 잘 나가죠. 카니발 절대 느린 차 아닙니다. 이로써 차파고의 최상위 가성비 조합은 끝났습니다. 어떤 차를 구매하실지 마음의 결정은 되셨나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